Hello everybody, welcome back to our second session on all over TOEIC listening test.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세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시리즈 2, Part 2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Part 2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질문도 그렇고 선택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듣고 풀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익숙하지 않은 시험 유형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자, 파트 2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 듣기 기본이 필요해요. 우선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귀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아주 정말 말 그대로의 기본적인 듣기 실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맥 속에서 소리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이 말이 꼭 뭐냐면 비슷한 소리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들었을 때 같이 쓰인 단어하고 이제 의미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 소리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익숙한 소리를 막 쫓아가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소리를 쫓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같이 쓰인 단어하고의 그 어울림 속에서 알맞은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Part 2의 문제 유형이 question and responses, 즉 질문과 응답인 거잖아요. 이런 유형이니만큼 귀로 우리가 이제 동사하고 주어가 바뀐 그런 의문문의 형태 있죠. 이걸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오케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듣기 기본 위에 Part 2라고 하는 이제 시험 유형과 관련해서 다음 6가지가 쫙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질문의 첫 세 단어를 꼭 놓치지 않고 드러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의문사 제대로 챙기셔야죠. when을 when으로, where를 where로 헷갈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만 듣지 마시고요. 동사의 시제, 그리고 주어인 명사까지도 여러분이 챙겨 놓으셔야 돼요. 제대로.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문사, 의문문 잡아냈죠? 그러면 그 의문사, 의문문과 관련돼서 1차적인 정답이 정리가 되어져 있으셔야 되죠. 이건 뭐 쉬울 거예요. 후면 1차적으로 뭡니까? 사람 이름, 뭐 직책, 회사명 이런 것처럼 when이면 시간, 뭐 이런 것처럼 그쵸? 정리되어져 있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what이나 how나 why 같은 의문사는요. 특수 유형이 정리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why 같은 경우는 왜라고 하는 이유 말고도요. why don't you, why don't we라고 하는 시퀀스가 되게 되면 뭐예요? 제안의 의도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how, what 그 아이들도 이런 것처럼 why don't you, why don't we 이런 것처럼 뭐 어때요? 그런 특수 유형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좀 why보단 많죠? 이제 그런 것도 정리가 쫙 되어져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선택지의 등장 자체가 답이 되는 그런 정답 유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정리가 좀 되어져 있으셔야 되겠죠. 이런 거 일반적으로 가장 큰 유형.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라던가 왕따 같은 대답 있잖아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누구도 내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유형들. 불확실한 어떤 대답 유형들. 그런 것들 정리가 쫙 되어져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6가지 중에서 여기까지 4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다음에 이제 2가지가 여러분들이 좀 잘 해놓으셔야 조금 이렇게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째는 뭐냐면 이제 파토를 딱 들었을 때 의도가 잡히는 게 있어요. 의도라 함은 뭐 요청, 허가 구하기, 제안하기, 그리고 뭐 상대방한테 의견 구하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조동사 다음에 주어가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 주어로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요청을 하는 어구 내용 아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제안하는 거 아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쵸? 의견 구하기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A, B, C라고 하는 선택지를 들었을 때 왜냐면 항상 토익은 정중해야 되거든요.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도가 잡힌 걸로 물어봤을 때 정중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꾸를 해줘야 돼요. 대개는 수락이나 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feel, 그런 약간 정말 제대로 된 감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언어에 대한 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충분히 고를 수 있거든. 내용을 듣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왜 그렇잖아요. 영어에서 참 재미없어요. 그래서 보면 고마워 이러면 참 괜찮아요. 제가 더 기쁘죠.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 실장 생활에서야 고마워라고 했었을 때 야, 너 말만 그러냐? 한턱 쏴보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답이 가능하지만 톡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의도가 잡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 정중함을 무기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전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잡힌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 파악이 우선적이라는 거고요. 그것만 제대로 해놔도 여러분들이 내용 못 들어도 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이유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특수 의문문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되죠. 근데 특수 의문문이라고 하면 부정 의문문이라던가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이라던가 평서문이라던가 선택의문문 말하는 건데요. 우선 부정의문문하고 제가 부가의문문을 같이 묶을게요. 이제 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은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라던가 동의를 구할 때 쓰는 거죠. 항상 부정의문문은 뭐뭐지 않나요? 라고 의미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yes나 no는 뭐다? 그냥 일반 의문문, 즉 긍정의 의문문과 똑같이 여러분 접근해 주시면 되고 부가의문문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두 가지 형태지 않습니까? 진술문이 긍정이면 뒷공지가 부정이고요. 진술문이 부정이면 뒷공지가 긍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거 뭐다? 부정의 진술문이 나왔을 때 어려운 거죠. 왜? 한국말과 반대로 응, 아니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 잘 해 놓으셔야 되고 특히 yes나 no로 대답할 때 헷갈리지 않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평서문 같은 경우는 요새 출제 비중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평서문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쉬운 거는 뭐냐면 굳이 혼잣말로 끝나도 되는데 거기다 대꾸를 한 다음에 A, B, C 중에 어떤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다? 유형이 어떻게 이어진다? 동의나 맞장구예요. 이건 아주 쉬운 유형이고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 평서문이지만 거기서 의도가 잡히는 게 있습니다. 아, 평서문이지만 이게 뭔가 요청하고 있네? 뭔가 제안하고 있네? 뭔가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있네? 그걸 의도를 읽어내야 A, B, C라고 하는 답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마지막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는 5월이 우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문제를 만들게 되는 어떤 유형이 있어요. 그거 정리. 그리고 뭐다? 선택 의문문의 정답 정리가 쫙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여러분, 파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듣기 실력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아주 어느 정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듣기 실력이거든요. 네, 요거 더하기 또 파2에서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어구나, 이런 필수 어구나, 그런 어떤 문장 자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뭐다? 눈이 아닌 듣고 말하기, 듣고 소리내기로 여러분들이 그 인풋을 조금 챙겨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파트별 기출 레파토리라고 하는 건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려면 특히 파트는 말씀드린 듣고만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듣기 실력이 없으면 그 레파토리, 그 팁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적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간단하게 샘플 퀘스천 몇 개 보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제가 13번 문제라고 해놨죠. 이거 음원 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랑 얘기 나눠볼게요. 13번. Number 13. Where's your coat, Miss Clinton? A. He's still in the office. B. I think I left it in the office. C. I put a quote for the repairs on your desk. 아, 너무 무시했어. 너무 쉬운 거 들었어. 이러셨어요. 답 몇 번이었습니까? 같이 들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우선 항상 앞에서부터 들으셔야 돼요. 들어볼게요. Number 13. Where's your coat, Miss Clinton? 들리시죠? Where's your coat, Miss Clinton? 이런 유형 조심하세요. Where's your coat, Mr. Clinton?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뭐예요? 있는 이가의 조사가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 나와서 혹격으로 불렀으면 여러분 절대 안 헷갈렸을 거야. Mr. Clinton, where's your coat? 그래서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Where's your coat, Mr. Clinton? 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 뒤로 이제 사람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런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같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 클린턴 씨였고요. 오케이? 그 사람한테 너 코트 어디냐? You equal Mr. Clinton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간혹가다 나올 때 주의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게 되면 뒤에 혹격으로 붙게 됐을 때 헷갈려 하지 마세요. 대화는 항상 1대1 대화예요. 알겠죠? 나하고 너하고의 대화라고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듣고 ABC 가볼게요. Where's your coat, Miss Clinton? 그래서 A번. A. He's still in the office. 틀리신 거 아시죠? He's still in the office. 알겠죠? Where's Mr. Clinton이 아니라 Where's your coat, Mr. Clinton. 아시겠죠? 클린턴이고 U라고요. 오케이? 아니었고요. B번. B. I think I left it in the office. 들리십니까? I think I left it in the office. 그쵸? I think I left it in the office. 항상 그리고 나서 덩어리로 들리셔야 돼요. 이게 끊어읽기 이런 감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거다 사무실에 놓고 온 것 같다라고 해서 B번이 달죠. I think I left it in the office. 그쵸? I think I left it in the office. C번이요. C. I put a quote for the repairs on your desk. 뭐래요? I put a quote for the repairs on your desk. 요거는 이제 발음 갖고 장난친 거거든요. I put a quote for the repairs on your desk. I put a cut. 이게 무슨 말이야? 견적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full repairs니까 뭐다? 수리 건적서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리 견적서를요, 네 데스크 위에 두었다라고 해서 이제 where이니까 일반적으로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적인 거나 장소적인 거. 그래서 대충 듣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coat 어디에 뒀나 물어보는 거지.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답은 B번이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16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것도 들려드릴 테니까. 볼게요. Number 16. I'm afraid we only have a few aisle seats available. A.
I prefer a window seat. B. Actually, that's what I was planning to ask for. C. Why don't we take some more chairs from the next office? 어떻게 이거 다 잘 풀어보셨나요? 몇 번이었나요? 듣고 확인해 볼게요. 평서문이었죠? 평서문은 웬만하면 한 문장 다 잡으셔야 돼요. 가볼게요. 근데 이건 의도가 확실하게 좀 잡히기는 해요. 가볼게요. Number 16. I'm afraid we only have a few aisle seats available. 한 번만 더. I'm afraid we only have a few aisle seats available. 마지막 한 번만 I'm 더. afraid we only have a few aisle seats available. 뭐랍니까? I'm afraid we have only a few outfits available 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보기를 I'm afraid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이거 두렵다, 무섭다 아닌 거 아시죠? 뭐다 I'm afraid 하게 되면 뒤에 항상 뭐다? 조금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으시면 I'm afraid. 그러니까 I think랑 똑같은 건데 뒤에 항상 I'm afraid면 뭔가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들으셨죠? I'll sit. 정말 잘 챙겨 놓으시고요. S 발음 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딱 요거랑 요거랑 뭐라? window seat 같이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야 되죠. 네, 여러분들 보시면 I'll sit, window seat 일반적으로 어때요? 통로 쪽 좌석이랑 창가쪽 좌석이랑 어떤 거를 더 선호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window seat 더 선호하죠. 그 이유는 왜요? I'll sit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 어때 flight attendant가 이렇게 막 끌고 다니다 보게 되면 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그래서 되게는 window seat 좋아하죠. 그래서 보면 어떡하죠? 죄송한데 우리가 남겨진 좌석이라고는 어때요? 통로 쪽 좌석밖에 없네요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반적인 통념이 어때요? window seat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잡히셔야 됩니다. I'm afraid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오케이, 다시 한 번요. I'm afraid we only have a few aisle seats available.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뭐라고 대꾸하는 게 좋을까요? A번. A. I prefer a window seat.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I prefer a window seat.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뭐랍니까? I prefer a window seat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에서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윈도우 시트 타시겠어요? 어떤 아이스 시트 타시겠어요? 저는 뭐래요? 윈도우 시트를 선호합니다. 이런 게 어울린다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B가 뭐랍니까? B. Actually, that's what I was planning to ask for. 뭐래요? Actually, that's what I was planning to ask for. Actually, that's what I was planning to ask for. 실은요, that's what.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요청하고자 했던 바예요 라고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어때요? 윈도우 시트를 어때요? 사람들이 더 선호하지만 사람마다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통념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그거 요청하려고 했었어요 라고 해서 B번이 답이다 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actually 기능 자체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왜 그런 거 있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 정정하거나 좀 바로 잡거나 그럴 때 싫은 말이야 이런 말이 바로 actually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좀 잘 챙겨놔야 되는 게 3나 그런 파트 3 들을 때 이제 흐름을 잡는데 이런 actually 기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흐름을 파트 3도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C번이요. C. Why don't we take some more chairs from the next office? 틀린 거 아시죠? Why don't we take some more chairs from the next office? 뭐랍니까? Why don't you take some more chairs from the next office? 그래서 옆 사무실에서 체어 좀 더 가져오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sit라고 하는 거 갖고 장난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I'll sit 이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컨텍스트는 항상 window sit, I'll sit처럼 뭐예요? 그럼 비행기